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자연 스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푸릇푸릇한 불교 학생 동아리 우리 회원들 만나봤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 우리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진주의 경상국립대학교 연화 불교 동아리의 척추 등뼈라고 불릴 만한 예?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예. 저는 회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당 안 되지? 저 우리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고요. 불교 학생의 연화의 지도교수, 그러니까 창립 지도교수죠. 그리고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불자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사범대학 학장을 하면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아이 오늘 이 영광된 자리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아이, 별 말씀. 예. 아, 정말 스님, 제가 지금 이 젊은 친구들, 이 불교 동아리 연화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참 좋다, 멋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또 불교 학생회가 만들어진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또 우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참 귀한 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학생들하고 말씀하실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자연스님께서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야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 전부터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 가까이쯤 됐을 때 그때만 해도 대불련 그 전국 대표를 우연히 그 석점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회원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대학에 있다 여기 와서도 별로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미미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있었지만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이게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우리 제가 설화 공주라고 하는데. 공주님. 예.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보살이죠, 뭐, 정말. 예.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정말 그 인연이 묘한 게 그 아까 약사정사 그 진여스님께서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랑 아무 인연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원회장을 나중에 이제 맡으신 분이 어떻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불교 방송 관련된 기자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밤에 학창실에 찾아오셨어요. 한 밤 9시쯤에. 근데 딱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학창실에서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학금을 뭐 큰 액수라면 큰 액수고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인데 3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100만 원씩 3명을 주고 싶다는 걸 저는 이제 인원을 좀 늘리고 싶어서 50만 원씩 6명을 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범대학인데 막 그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주시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6명을 저희 사범대학 학생들만 먼저 했죠. 이제 추천을 막 받고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범대 학생들이 창립 멤버로 이제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장학금을 전달식을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권해보자. 이제 6명 중에 3명이 이제 동의를 해서 그 3명이 이제 주춧돌이 돼가지고 15명. 그러니까 동아리를 모으려면은 동아리에 이제 자격이 되려면 15명 이상이 돼야 돼요. 또 이제 담산 스님이 이제 지도법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새벽마다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올리고 참선을 했었는데 이제 젊은 스님이 이제 주지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수불 스님 상자신데 딱 동아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스님이 지도법사가 자꾸 바뀌면은 구심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젊은 스님이 좋겠다.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탁 떠올라서 이제 가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시고 또 이제 젊으신 분이라서 우리 학생들하고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아마 지금 기초를 잘 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니 이게 지금 언뜻 들으면 되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학교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은 철학과 그 교수님들이 정년하시면 유교 예전의 티오들이 불교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물론 철학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 전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교 동아리 지도 교수가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가사의한데, 그러니까는 불교 전공자면 그분이 주축이 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안 해. 그리고 딴 분이에요. 아니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진짜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귀인입니다, 귀인. 당신 전공을 넘어서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전공을 넘어서서 이거를 이렇게 주선했을 때 주변에서 그나마 이렇게 잘 받쳐주는 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연고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바닥에 진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제 표현해도 될까요? 하지 마.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진주지 않습니까? 예. 진주.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 진주 불교계의 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왜 또 오글거리십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지 마. 그러니까는 강원 선생님이 계속 한다니까. 얘들아 고마워. 네. 그럼 우리 교수님 정말 뭐 머리 깎은 출가 승려 입장에서 봐도 와 정말 귀한 일 하시다라고 정말 포교전법의 선봉장이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대전에서 어머님 따라서 그 이제 비구니 스님 계신 그 계심사라는 절에를 다녔었고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땐 수양 엄마 제가 삼았죠. 오 비구니 스님이요. 대전이요. 스님 대전. 대전. 우리 스님도 전 대전이잖아. 계룡.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 이제 불상을 사오고 네,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석사 장교를 6개월 장교를 갔었는데 계속 훈련만 받으니까 그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군 법회 이런 데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엎어져 자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초코파이도 주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불교 성전이 있고 법사님이 이렇게 법문하시면 자다가도 좀 들리고 하잖아요. 성전을 보니까 부처님 일대기라도 이제 경전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오로지 그냥 뭐 기도 이런 위주였는데 그때 이제 경전을 좀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 때쯤에 이제 직장에서 그 같은 직원이 이제 절에 다니시니까 안내를 해주셔서 그때 간 게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포교원이라고 그 주지 스님께서 성열 스님께서 이제 포교 국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정말 그 학생 포교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불사라는 게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다. 이야. 그 말씀을 그때 장학금을 그때 당시에 1,000원씩 매달 이렇게 신도들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 스님의 영향이 컸었고 스님들에게서 이제 법문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젊은 학생들 포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도 이제 해주셨고 주변에 이제 많은 스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기대가 이 진주를 기점으로 이 젊은 포교 이 불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여기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앞으로 이제 잘 저절로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기본 샘플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그 불교 학생회 이것이 좀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을 하고 싶고 스님들 두 분 계신데 젊은 포교를 위해서 뭐 재단을 좀 하나 크게 만들어서 한 몇천억 모아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이 불교 학생회를 전국의 불교 학생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포부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단에서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사실 장학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부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걸 제가 한 5천 정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은근슬쩍 근데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받고 나면 일주일 안에 까먹어요. 일주일 안에 까먹어요. 뭐 하는데 쓰셨는데? 아니 그냥 돈을 쓴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네. 그래서 장학이라고 하는 게 목적을 어떻게 투여하느냐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관리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장학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일도 하고 돈도 만들어야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사람은 돈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리체계가 가능해야 사실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뜻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저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뭐 명색이 학장이고 또 교수고 하니까 지역 사회에서 뭔가 힘이 있겠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스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뭐 콘서트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저거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에 아는 큰 스님들도 모시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가니까 안 움직여요. 근데 스님들이 움직이시니까 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초청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두 분 아주 굉장히 인기 있으시고 또 훌륭하신 스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이고 그런데 두 분 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한국 불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말 젊은 불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스님들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제대로 된 그 불국토를 좀 만드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승불교에서 왜 그 제가보살, 출가보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보살은 뭐 문수보살, 위륵보살, 지장보살 같은 분들이 출가보살.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로서의 교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보살의 원탑이 있죠. 그 보살계, 그게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출가하신 분들보다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이런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잘 현대에 계승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의 포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리 연화 학생들이 대보살들이죠. 제가 처음 목표를 108명의 아라한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인원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108명의 보살들이 정말 우리나라 젊은 그 불자들이 포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주변의 스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국 불교를 좀 살리는데 기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외람되지만 큰 스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법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심이 나겠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또 그러면서 이제 지역 불자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겠죠. 앞으로 저희 교수 불자회랑 함께 우리 연화 불교 학생회를 잘 다듬고 번성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집과 같은 분위기죠. 진주의 경상국립대학교 연화 불교 동아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소중한 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코너 속의 코너, 자연 스님, 광우 스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연화 불교 동아리 학생분들이 또 이렇게 자연 스님 뵙고 또 저를 만나고 또 그동안 궁금했었던 질문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누구 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예. 잠깐 어려운 질문은 자연 스님한테. 저는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일단 우선 서울에서 여기 진주까지 오시느라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그런데 저도 서울을 갈 때도 있고 또 제 본가가 부산이라서 부산을 또 여기 진주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이동하는 그 공간에서 또 수행이라면 수행이나 아니면 혹은 명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스님 답변해 주시죠. 이동 시간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동 시간에 머리로 구상을 해요. 사실은 논문이나 책 같은 경우를 머리로 구상을 해서 이런 거 나가면 또 비호감이라고 사람들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건축을 설계를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 생각만 뚜렷해지면 불과 그건 며칠 만에 설계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이나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굴리는 작업들을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자네들은 아직 잘 모를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논문을 주기적으로 이제 KCI 논문들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는 5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논문 한 편 쓰는데. 보통 선생님들 한 몇 달 걸린다. 근데 그게 구상이 안 끝나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 소동파가 그런 말 하거든요. 대나무를 그리고 싶으면 대나무가 네 가슴 속에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3D 대나무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쉬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작업을 차 타고 다니면서 하면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바빠요.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연불에 집중하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할애하는 곳이 바로 대중교통 안에서 저는 이제 아미탑을 오늘도 이제 열차 타고 오는데 그래서 아미탑을 연불했고 마음속으로 또 저는 매일 제 일과 중에 하나가 아미타경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미타경 그냥 제가 아예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요. 뭐 천수경 외우듯이. 얼마 안 돼요. 뭐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뭐 아미타경도 몇 번 외우면 또 시간 금방 가고 그리고 또 저도 스님하고 똑같은데
저도 구상을 또 중간중간에, 왜냐면 제가 법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진주 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불 하다가 5편은 구상할 수 있잖아요. 아미타가 외우다가 법문거리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불에 좀 집중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니까,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 루틴이라고 하죠. 자신만의 기도나 자신만의 수행을 습관화시켜라. 저는 늘 수행은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수행은 습관이다. 스님, 수행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젓가락질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젓가락질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젓가락질 잘해야 맞잘 먹다 이런 거 하면 또 스님이 또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이러시려고 그러나요? 예, 젓가락질은 우리가 습관이 됐잖아요. 예, 수행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명상도 좋고 연불도 좋고 뭐 경전 외우는 것도 좋고 뭐 스님처럼 강의에 대해서 머리에 구상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자기 나름의 루틴으로 그렇게 습관화시키고 잘 시간을 정리정돈하면 아마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자연스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자연스님 유튜브나 이런 강연을 많이 보는데 혹시 책에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 최근 책을 갖고 왔어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랑 연화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불교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도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불교의 교리를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이게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합리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철학가 안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나 이슬람은 자기네 학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불교 대학이 적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만들어야 신학과를 놓고 자기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불교는 그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불교를 철학적 종교, 불교가 종교냐라는 논점들이 사실 많이 존재했었는데, 그래서 불교를 종교하고 금을 그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불교가 종교 안으로 포함돼서 그냥 요즘은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유신론 종교를 비판할 때 불교가 또 도매금으로 비판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조금 경계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상주의 쪽으로 불교가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말고 젊은이들에게 맞는 사실 명상과 자기 개발 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그건 소득과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온꼬지신하고 환골탈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종교는 역사적으로 부정부패를 다 겪어왔어요.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불교 하나만 보더라도, 불교의 역사를 보면, 또 한국 불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불교의 최정성기였던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불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늘 느끼는 게 닦는 사람은 닦고 욕하는 사람은 욕해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 수행이란 건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의 몫이고, 또 중요한 게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를 싫어하고 부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닦은 사람들은 닦은 사람대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성취하고, 욕하는 사람은 평생 욕하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종교라든가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라는 걸 제가 항상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불자들에게 염불이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실제로 지금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와 같은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기도해가지고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제가 보고 듣고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의 맛을 본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해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결국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불교를 믿고 안 믿고도 결국 본인의 몫이고, 불교를 믿었는데도 열심히 수행해서 체험의 맛을 보는 것도 결국 본인의 몫이에요. 그게 바로 인연법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 젊은 불자들은 정말 좋은 인연, 아주 전생부터 복이 많은 분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까 스님들 말씀 들으면서 계속 궁금증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 스님 그 전공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전공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 이제 쓰신 책 중에 저희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박사학위를 6개를 따셨어요. 원래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소일 삼아. 이제 막 이거 점점 좀 꼬이는 것 같은데 비호감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아니,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러면 이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쪽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공자가 아니면서 왜 그 얘기를 해? 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럼 전공자가 되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넓혀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는 도대체 전공이 뭐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했었던 거는 사실 계율 윤리 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윤리 쪽에 관련해서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교수는 반드시 뽑는다. 우리는 그 예측 사격을 했고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윤리에 이렇게 팽창이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갑다. 여기는 지금 주식했으면 돈 날리셨겠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해서 미술사. 미술사. 문화재 쪽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도 했지만 사실 선생님들 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그쪽은 축소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리 커지는 시장에 앞에서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졸고 있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율로도 사실은 제가 조계 중에서 제 위에 계율로 전공하신 분이 돌아가신 이지광 큰 스님, 지광 큰 스님 같은 그 밑에가 저예요. 없어. 중간에 없어. 그리고 미술사는 제가 처음으로 박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주의 얘기해야 되니까 선불교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도 하죠. 네. 제가 역사 전공을 고대사 중세사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술 제가 그리는데 또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리는 거하고 미술사하고 또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쪽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걸 좀 해볼까. 별로 할 일도 없고.
엄청 바쁘신 걸로 아는데. 안 바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박사학위 10개 따는 게 목표라고 지금 아니 그러시나요? 목표는 아니고요. 그냥 계획은 있다. 아니, 그냥 하는 건데요. 문제는 영역을 못 넓히니까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넓힌다는 게 뭐냐면 이공계라든지 특수 쪽으로다가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대 쪽에서 돌아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영역 쪽으로 지금 요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영화나 그 다음에 웹툰이나 드라마 대본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본 그리는 거 말고 대본. 그리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불교적으로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트릭스나 인셉션 같은 게 훨씬 더 불교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불교가 드러나지 않는 불교 영화를 재밌고 상업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작업들을 좀 뛰어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입니다. 게임이 이 바닥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잘 만든 게임 하나,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가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지금 민속놀이 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의 영향을 저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거기 보면 각각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뭐 프로토스, 그 다음에 그 테란, 그 다음에 저그. 사실 이거를 유불도로다가 놓으면, 그리고 이런 식 사고가 중국에서 한 번 있었었어요. 그게 봉신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원나라 때 이런 때 희곡 대본으로 쓰였던.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도사는 도수를 부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저거 이렇게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게임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에 지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엔터 쪽도 발전하고 있는데 세계관이 약하고,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서 유학 간다는 분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영어를 조금 더 배워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네가 영어 좀 더 잘한다 그래서 관심이 있지 않아. 네가 조금 못하나 좀 잘하나는 걔의 관심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냐? 걔의 관심 분야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걔네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쩔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힘들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올라왔어 라고 말해봐야 우리는 그렇게 강변하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그럼 왜 진적부터 너네는 못했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싸이가 왜 성공했나를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영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상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중국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거야.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나고 있는 거야. 중국 유학생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큰 관심 없어. 그냥 대화만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걔가 우리나라 문화를 얼마나 잘하냐? 큰 관심 없어. 그게 걔네들이 무슨 뭐 이렇게 바닥에서 문화 대혁명부터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올라와서 큰 관심 없어. 걔네의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게 걔네한테 들을 만한 거리들이야. 그래서 그걸 갖고 가야 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 아시아인들이 약간 무시당하거든. 거기서 너희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뭐 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게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쪽도 예전에 한번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내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신만 갖고 하는데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내가 부처님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네 영역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부처님 되나? 탓을 갑자기 부처님의 어리둥절. 네. 그래서 다양한 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불교가 불교 안에만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되게
자유롭게 살았지만 해보고 싶은 거를 기회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 시간에만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 시기에만. 그걸 참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하다가 열매 있기 전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 말고 지금 이 자체의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최대한의 경험치들을 늘려가세요. 그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뒤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없으면 계속 주변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되면 말면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제가 진짜 많은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으면, 교수의 교수법을 탓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너가 나를 못 알아듣게 가르쳤어. 나는 충분히 됐어.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자존감만 있으면 언제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열쇠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은 뭔데요?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 활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청담 스님께서 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청담 스님 동상에서 동상 앞에서 활동을 하거나 달해제를 모시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활동 같은 게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활동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통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튈 수 있는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제가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저는 다른 분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는 유지하는 거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성은 사실 그 부분에서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부분들,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제가 문화해설사 교육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문화해설사가 뭐냐면 사찰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전통 고궁이나 이런 데 가면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크게 비용도 많이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말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도 왔다가 그냥 언뜻 듣는 거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분 안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너네도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안 들어주면. 마치 개그를 했는데 안 웃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는 자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할 재주가 없으면 옷이라도 벗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 극단적인 상황의 설정을 자기에게 해버리면 반드시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는 사실 홍보가 안 돼요. 지금 홍보가 미친 세상이에요. 뭐든지 다 홍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진짜 미쳐야 돼요. 총대를 메고 회장님이 이번에 가시기 전에 한번 살짝 미쳐봐. 내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들어갈 각오를 한번 해보겠다. 가려들어요. 당연히 지혜롭겠지만 가려들으세요. 큰 걸 하나 터뜨려줘. 범이 내려온다. 이런 거 하나 터뜨려줘. 범 내려온다. 그런 거 하나 터뜨려주면 홍보는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그래, 오늘 우리 연화 불교 동아리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 만났는데, 오늘 우리 자연스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낸 시간이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영정보학과 문수빈입니다. 우선 저는 아무래도 설화 법우랑 친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막 불심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집안이라서 저도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반년 동안 많은 스님들을 뵈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막 약간 엄청 와닿는 네, 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앞으로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불교에 관련된 실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실천을 해보는 그런 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님 어쩔 때 다들 말을 잘할까요? 아니 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길래 사실은 좀 별로였어요. 이렇게 맨 막판에 폭탄을 하나 던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수없어. 뭐 이런 거. 스님 오늘 사실 멀리서 이렇게 진주까지 왔는데 겁나 멀리. 근데 스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기운, 맑은 기운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게 초고령 사회 속에서 어른들에게 우리가 약간 기운을 빨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저도 스님한테 빨리 땡기면서 보충하는 걸로.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연화 불교 동아리 우리 젊은 불자님들 만나서 제가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승불하세요. 와!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 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M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